자, 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오진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강의 수는 한 200강, 200강 전후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강이 한 30분 정도 되니까 100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강사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변전 설비 및 접지 설비, 그 다음에 부하 및 배전 설비, 전기 기초 1호 및 기타 설비 해가지고 큰 파트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안에는 또 조그맣게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 및 배전 설비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소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대제목들을 이제 분류하여서 각 파트에 어떻게 구성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탑스에 나누어서 넣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아주 유용하게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양지학 교수님이 있고, 두 번째로 송영주 박사님, 세 번째 저 오진택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지학 교수님은 한전 현역 부장님으로 기술사 4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발송배전 기술사, 전기응용, 그다음 전기안전 이렇게 있어요.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실무하고 이론을 겸비한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각 맡은 분야는 그 강점, 발송배전 또 강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점적인 분야를 나눠가지고 이분이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성영주 박사님은 지금 그 공학 박사십니다. 그리고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그 다음 소방기술사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접지 분야에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론 쪽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 쪽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발송배전 기술사,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저는 이제 1차만 아직 된 상태입니다. 소방기술사까지 해가지고 다 합치면은 4개, 3개, 2개 플러스 박사 하나, 이렇게 갖고 총 한 10개 정도가 저희들이 다량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자격증을 딸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격증은, 기술사 자격증은 사람이 합격해라고, 사람이 취득해라고 만들어 놓은 자격증입니다. 저 소제목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술사 자격증이 가장 취득하기 쉽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머리가 안 좋을수록 합격하기가 쉽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머릿속에서만 구상합니다. 근데 머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실행을 하거든요. 계속 반복을 학습합니다.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합니다. 이런 반복 학습이 가장 최대의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머리가 안 좋으신 분들, 저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는 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최고 빨리 일하기보다도 안 놓치고 꼭 합격하는 그 강점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한번 여기는 알아보겠습니다. 양기학 교수님은 이제 전기 기초 및 이제 기타, 이 안에 보면은
전기 기초 및 기타 설비를 보면은 이제 총론, 건축적인 총론, 이제 감리업무의 CM, PL 등 여러 부분 총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 기초 이론, 자기학, 회로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분산형 전원, 그다음 에너지 세이빙, 필요 설비, 그 다음 예비 전원, 약전 설비. 약전 설비는 이제 정보통신, 방제 설비, 방범 설비. 이러한 것들 해가지고 우리 양재학 교수님이 맡으실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오리엔테이션, 각 또 양 교수님 오리엔테이션에서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송영주 박사님은 전원 설비 및 접지 설비. 전원 설비 및 접지.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전원 설비에는 수변전 기본 계획. 두 번째, 수변전 기기. 여기 보면 이제 변압기, 차단기, 전력용 콘덴서, 그 다음 전력 퓨즈, 계기용 변성기, 피레기. 아주 중요한 항목들을 여기 또 다 전원 설비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보호 개전. 여기에 뭐냐, 보호 개전기, 보호 개전 방식. 다음 네 번째 이제 고장 전류.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 접지 설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3강 정도, 27문제 정도에 대해서 우리 송영주 박사님은 접지 설비에서 또 국내 1인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부하 설비 및 배전 설비. 또 세부적으로 제가 또 오리엔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하 설비 및 배전 설비,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설명은 안 드리겠고,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합쳐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에 취약한 부분을 선택해갖고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는 공부 방법, 그 다음 논술형, 단답형, 답안 작성 요령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클릭하셔가지고 공부를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진행하는데 세 번째 이제 학습, 목표, 그 다음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 그 다음 효과가 뭐냐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들으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진행하면은 이 진행하는 목표가 어떻게 되면 추구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합격 노하우. 아까 설명했듯이 다량의 자격증을 모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것,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는 합격하기 위한 방법이 있냐 없냐, 있다. 이런 방법을 전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술사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향,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지 옳을 것인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한당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이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꼭 우리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 모의고사에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내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언제쯤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풀이를 또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은 자격증 수령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포기만 안 하면은 자격증 반드시 수령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사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는 기술사 공부 방법,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기술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만 자격증을 포기하지 않고 수령해 올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소제목 오리엔테이션에 합격을 위한 5대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게 이제 기술사 공부 방법인데, 다섯 번째로 합격을 위한 5대 관리를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 오리엔테이션, 소제목 오리엔테이션에 가셔서 보면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 방법은 크게 제가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시험 한 달 전. 네 번째, 시험장에서 시험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 시험 본 후, 시험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보면은 서브 노트를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 서브 노트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게 기술사 시험이다. 왜 서브 노트를 작성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보면은 이해의 폭을 자기가 작성하다 보면은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두 번째, 이제 그 공부 효과를 배가시켜준다. 세 번째, 지루함과 외로움을 달래준다. 공부를 하다 보면 무지하게 외롭거든요. 외로워. 왜? 공부하고 나하고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적군입니다. 내하고 공부하고 오로지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을 서브노트를 작성하다 보면 달래집니다.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심어준다.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포기를 하지 않게 만든다. 포기. 기술사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포기 김치도 아니고, 이 포기가 최대의 적이,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만 안 하면 꼭 합격인데. 왜? 서브노트를 쫙 작성하고 딱 보면은, 넘겨보면은 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반복 학습을 해주게 만든다. 이 서브노트가. 뒤에 가서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합니다. 제가 나옵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 서브노트는. 그래서 서브노트는 언제 작성해야 되냐. 뒤에 보면 이제 학원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학원에서 정규반이나 뭐 기초반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기초반 때 반드시 다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연구반이나 뭐 세미나반, 심화반 이런 데 넘어가서는 그때 하려면 늦어요. 시작할 때, 지금 기초 저희들 강좌 들을 때든 이렇게 처음에 작성을 해놔야 된다. 몇 문제 정도? 300에서 한 400문제 정도. 주의사항은 뭐냐?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라. 빨리. 나중에 가면은 또 리비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작성을 해야지. 이것저것 책 찾고 하루 내내 한 문제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좋다 그러면 이 문제 그대로 백해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 교재가 좋아요. 그러면 그대로 백해 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빨리빨리 해라. 그 다음 책 구입.
책을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됩니까? 많이 문의가 와요. 서브노트는 작성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다. 책 무조건 사라. 무조건. 한 페이지, 한 문제, 한 줄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3만 원, 5만 원 그게 아깝습니까?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날아오신 분들도 3년간 있는데 그 돈이 얼마 됩니까? 책을 꼽아놓으면 나중에 보게 돼 있습니다. 서브노트 작성하면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관련된 책은 다 사라. 아깝게 하지 말고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절대. 무조건 사라. 책 보는 방법은 처음에 한번 사면 또 다 본다. 이거 아닙니다. 목차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남겨보고 그림은 무슨 그림이 있는가 보고 서브노트 작성하다 그림 하나만 나한테 도움이 돼도 그거 3만 원 번져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책은 다 사라.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월간지. 월간지 또 구독 안 하시는 분 있어요. 학회지, 월간지 이거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는 5개까지 봤는데 3개 정도 추천해준 거. 뭐냐? 조명학회에서 나오는 거. 조명전기설비 학회지 있지 않습니까? 조명전기설비 학회에서 나오는 조명설비 학회지. 꼭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술협회지. 회원 가입하면 주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전기저널. 그 다음에 이제 공사협회지에 나오는 공사협회지. 발간되는 거 월간정기입니까? 하여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개 정도는 꼭 보고 언제 보느냐?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셔가지고 한번 쫙 남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서동 교수님이 작성한 건축정기설비 기술사 그 문제 또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발송매전 문제도 또 풀이해놓은 거 있습니다. 월간정기. 그런 거 김한수 원장님이 하는 그 문제풀이. 이런 것들 다 참고가 됩니다.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어떻게 되는가. 그 시험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다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화장실 다 이게 좋다 싶으면은 전에 가가지고 복사해 가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또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 그걸 막 붙잡고 막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고 파일에다 그대로 끼워 놓을 수도 있고 이거 좋다 그러면 또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 서브노트로 그렇게 좀 소프트하게 쉽게 가야 된다. 월간지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네 번째. 이제 학원 선정은 어떻게 되냐? 학원 안 가면 안 됩니다. 학원은 반드시 가까운 학원. 그리고 한번 가면은 계속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꼭 가셔가지고 학원에서 학습을 해라. 그래서 스터디도 참여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꼭 채우고. 동영상 하나로 다 채워버리려고 하면 욕심입니다. 동영상 꼭 들어야 됩니다. 왜? 남들 학원에서 이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서 배울 게 있고 여기서 배울 게 있고 저는 학원을 2-3개 꼭 다녔습니다. 시간이 어디서 났냐? 배울 게 있어요. 다. 이분한테 배울 게 있고 저분한테 배울 게 있고 학원에는 반드시 출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가갖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야지 내가 힘이 안 빠지고 장기 레이스에 돌입할 수 있다. 그분들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이 스터디는 가능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합격의 핵심 요건이다. 이 스터디를 안 하고는 안 된다. 자료를 공유해야 되고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돼야 됩니다. 백마고질 점령으로 갈 때 내 혼자서 됩니까? 각 동료들과 힘들 때 같이 어깨를 부딪히고 같이 가야만 고지 점령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반드시 공유하고 움켜지면 안 된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 이분들이 받고 그분들이 부족한 건 내가 주고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합격의 지름길이 이 스터디다. 그 다음에 글씨.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 글씨가 있어요. 글씨. 글씨는 2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습. 획 연습을 하면 됩니다. 획 연습.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좀 극복하자. 또 2번째, 그림을 통해서. 화장빨입니다. 화장빨.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획 연습. 내가 안 되는 거. 찾아봅니다. 내 그 답안지 쭉 펴놓고, 뭔 글씨가 그냥 날아가냐. 비읍이 안 된다. 그러면 비읍 연습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는지. 저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합니다. 쉽게 하고 빨리 쓰고. 연습을 100번 넘게 합니다. 칠판 글씨 하려고도 연습하고, 기억도 이렇게 그서부르거나, 이렇게 하는지. 기억도 잘 안 써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긋고 바로 이렇게 히읗 긋고. 지읒.
이 연습을 안 되는 거 5개만 골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그 연습 중점적으로 합니다. 안 되면은. 그러면은 몰라보게 정말 좋아집니다. 자음, 모음 안 되는 것을 동그라미도 이렇게 그서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체가 안 좋죠. 반드시 그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글씨체가 뭐가 안 좋아집니까? 연습하십시오. 연습. 연습은 하고 안 된다고만 하면 됩니까? 해라. 그 다음에 그림은 한 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딱 넣어보시면 글씨가 죽어 들어갑니다. 못 써진 것도 커버가 돼요. 분명합니다. 못 쓰신 분들은 한 페이지 그림을 뒤에서 나옵니다.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2개씩 넣으십시오. 2개. 그림을. 그림으로 화장빨로 못생긴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빨로 딱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화장으로 하듯이 이거 답안지도 그림으로 만드는 거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좋게 만든 겁니다. 글씨는 내가 쓰고 채점은 채점위원이 하기 때문에 채점위원에게 좋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글씨가 안 좋아. 그림을 많이 그리면은 글씨가 죽어 들어가요. 그림에 눈이 쏠리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해가지고 나의 단점을 커버하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두 번째, 이제 평상시. 이제 이게 공부 시작할 때 이제 했고,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평상시 작전입니다. 이 평상시 작전은 제가 부하설비 및 배전설비 오리엔테이션 때 합격을 위한 5대 관리. 이것을 이제 플러스 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이건 기본으로 갖고 와야 된다. 5대 관리 뭐가 있습니까? 자기 관리, 시간 관리, 목표 관리, 그 다음에 건강 관리, 인맥 관리. 이것을 밑바탕에 깔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략적으로 다시 알아보면은 철저한 계획, 평상시는 계획이 있어야만 반드시 실행이 있다. 마음가짐과 정신상태가 올바로 쓴다. 언제 계획 세워라 그랬습니까? 언제?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이 두 가지 중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날 일거수일투족을 이 시간을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출근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짜야 된다. 안 되면 조식 굶고 가십시오. 계획도 안 짜고 출근해갖고 뭐합니까?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다녀라.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쓰러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기숙사 공부 시작했는데 총탄 맞고 쓰러집니다.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이 구명조끼를 안 입기 때문에. 이게 저쪽에서 이야기했는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제가 이야기했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빈민가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걸 방치해두면 계속 거기다 돌 던지고 담배꽃 던지고 계속 그 부분이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걸 얼른 수리를 해놓으면 그게 안 던집니다. 깨끗이 유지됩니다. 내 마음에 한 구석에 깨진 유리창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뚫고 술 먹으러 가고 다른 사람과 잡담하게 되고 신문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구명조끼를 만들어 놓으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오늘 하루가 어떤 총알이 날아오건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당구로 말하면 겐세이 술 먹으러 가자는 겐세이 이런 것들이 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부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 학습 방법.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공부 학습 방법. 공부하는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반복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기술사 이꼬르 뭐다? 반복. 이걸 또 이루는 게 모의고사다. 반복.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00. 이만큼 죽어라고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돌아서면. 바로 이게 돌아서면 바로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막판에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10에서 20%. 요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완전히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분. 이 10분 됐을 때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언제 또 하느냐. 1일. 1일 지났을 때 또 한번 또 올려줍니다.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좀 더 올라가고. 그 다음 1주.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달.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80%까지. 80%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10분 1일 1주 여기 한 달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만 공부한 게 내 것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해놓고는 안 와버려요. 방치해둬요. 그래갖고 또 시험 한 달 전에나 뭐 이렇게 전에 또 공부를 하는데 짜증나죠. 이렇게 또 올라가요. 이만큼 공부를 합니다.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만 이만큼 공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만큼 공부하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정말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만큼 좀만 건드려주면 돼요. 이걸 안 해요. 이걸 조금씩만 건드려주면 되는 것을 이게 뭐냐? 이게 효과를 배가시키는 게 모의고사 뒤에 가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걸 자기가 이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반복학습이 이만큼 중요하고 두 번째 보면 시감도 공부 학습 방법.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시감도 곡선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제 380에서 780 나노미터 파장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비시감도 1. 우리 기술사 공부도 똑같습니다. 780에서 380 빼면 얼마입니까? 400. 서브노트 작성하는 거 한 400문제 정도 작성해야 된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만큼. 여기는 뭐 한 얼마 됩니까? 한 10% 0.1. 이만큼 공부해야 되는 양은 이만큼만 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 이 중요한 부분은 핵심 문제입니다. 파레토 법칙이 있어요. 빌 프레토 파레토 법칙. 20%에 내가 투자한 게 80% 효과를 걷어내는 거 20% 투자로. 모든 세상 원리에 적용돼요. 20%에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이 80% 시간을 좌우해요. 요것도 20%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한 20% 정도 이게 차지하겠죠. 이 20%가 전체 80% 공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 10% 된 거, 1% 된 거, 이걸 막 중점적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10%만 공부하는 거예요. 10%만. 50%만 필요한 공부는 50%만 하고. 이 부분, 80% 해야 될 공부는 80%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우리 기술사 공부의 핵심이다. 이 시감도 곡선 공부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A, B, C 아까 서브노트 이야기했는데 A, B, C, D, E로 이렇게 중요성을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는 E 문제, 여기는 A급 문제. 이런 것들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이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시간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활용과 투자.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성과 Y는 A 곱하기 B 곱하기 X의 자승 플러스 C다. 이게 성과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Y는 A 곱하기 B 곱하기
X의 자승 플러스 C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적 곡선입니다. 이게 실적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길수 업무를 스타트를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면은 우리가 한 80%, 90%까지 여기까지 가도 목표가 여기가 이제 1000이다. 예를 들어서 1000. 2의 이제 실적 곡선이 2의 n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2의 0승, 1,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쫙 갑니다. 2의 9승, 2의 10승. 2의 10승이면 얼마가 됩니까? 1024입니까? 2의 9승은 요거 반. 512. 그 다음 여기 256. 컴퓨터하고 똑같죠? 2의 8승은 이렇게 가도 막판까지 가야지만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2의 8승까지 가요. 2의 8승까지 갔는데 안 올라가요. 이게 보면은 여기가 2의 8승이죠. 여기가 2의 8승. 2의 8승까지 가면 80%를 내가 공부를 했어. 근데 실적이 한 30%, 20%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데 여기가 256이니까 256이면 1000에 비해서 여기 한 2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 올라가요.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가면은 2의 9승. 한 번만 더 가면은 512로 튀어요. 한 번만 더 가면은 이제 1000까지 도달합니다. 근데 여기 2의 10승인데 이 목전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참고 가면 돼요. 이게 여기하고 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y는 a 곱하기 b 곱하기 x 자승인데 이게 시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과거량, 이게 교재 같은 거, 질, 여기에 이제 집중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집중도. 교재나 서비스 질. 요거 이제 과거에 축적된 지식, 경험. 그다음 좋은 학교 나오면 뭐 이게 좋은 뭐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시간은 X 자승으로 비례합니다. 내가 10시간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10의 자승이 됩니다. 100이 됩니다. 곱하기 집중도를 1, 요걸 1로 봤을 때 100이 되는 건데 요것을 여기시 과거에 안 좋은 대학 나왔고 머리가 나빠 10밖에 안 돼. 그래도 100이 되는 110이 되는 겁니다. 110. 근데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요거 2는 4밖에 안 돼요. 4 곱하기 1 해봐야 얼마 안 되고 4. 요거 100이 됐더라도 104입니다. 높아요.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은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교재 서비스 질은 요것은 한 2나 3이나 뭐 거의 비등비등한 책을 보기 때문에 요게 예를 들어서 교재 서비스 질이 3인 정도 된다. 그럼 요거 300이 되는 거예요. 300. 나는 300이 되는 거예요. 300. 여기가 300. 그 다음 머리 좋은 사람은 2시간밖에 안 했어. 2에 4승. 4, 3, 12. 12에 112밖에 안 돼요. 교재를 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올라가면. 집중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중을 잘하면은 다 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 기술사를 합격하는 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 건축전 기술비는 4,500시간. 1년에 1,500. 3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1년에 한 5시간씩 곱하기 한 300일 정도. 하루에 5시간. 곱하면 이게 이제 1,500시간이 나옵니다. 최소 4,500시간은 해야지 합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건 꼭 투자를 해야 될 시간이다. 네 번째, 이제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는 왜 중요하냐? 기술사 이꼬르 반복 플러스 모의고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술사는 모의고사다. 기술사. 이걸 안 보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가기 위해서 총을 들고 훈련도 안 한 병사가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한 단련시키는 것이다. 모의고사는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언제 실시하냐? 매일. 두 번째, 주 단위 봐야 된다. 세 번째, 월 단위. 네 번째,
분기단위 꼭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우리 망각곡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망각곡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 이때 10분 후에 이제 이게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10분은 연상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공부한 다음에 이거 어떻다더라 한번 다시 한번 살짝 반복해 보면은 이때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1일 이 반복 곡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일 봐야 된다. 언제 해야 되냐? 저녁 때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공부한 것을 딱 펴놓고 덮어놓고 한번 쫙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같이 좋은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의고사만 잘 쳐도 1년을 앞당길 수 있다.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절대로 쳐야 된다. 월 단위 학원에서 이제 이것은 주로 학원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 단위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 월 단위도 마찬가지다. 분기 단위로 이 분기 단위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범위를 정해놓고 그동안에 월 단위 이루어졌던 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방치를 해둔다. 그러면은 이 망각곡선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단위, 분기 단위 반드시 찹트를 정해서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안 된다. 이것은 범위를 좁혀가지고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보면은 시험 한 달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놓고 시험 한 달 전부터 거의 지금까지 했던 것을 무용지물 만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 작전.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55점에서 9점 얼마까지 나오신 분들. 이거 정말로 명심합니다. 그분들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반복 작전. 한 달 남겨놓고는 반복 작전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10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10번 작전으로 돌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7일 만에 한 번. 7일 한 번. 1, 2, 6일 만에 3, 5일 만에 4, 4일 만에 5, 3일 만에 6, 2일 만에 7, 또 부족하면 또 2일 만에 2일 만에 8, 1일 만에 9, 9는 이제 그 반나절, 그 다음 10, 반나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내 서브노트를 다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냐? 사복고시생들 공부 방법입니다. 사복고시생들 합격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30분 만에 전체를 보기 위한 공부를 한다. 무슨 얘기냐? 30분 만에 그 많은 공부를 다 한번 머릿속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 시험장에 가서 30분 만에 이 전체를 한번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한 문제 가지고 막 깔짝깔짝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절대로 안 돼. 시험장에 가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야 됩니다. 뒤에 이제 시험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이 중요성, 반복작전.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복작전을 꼭 시행해야 된다. 한 달 전에는. 두 번째, 건강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건강. 이 건강을 안 챙겨가지고 한 2주, 3주 남았는데 그때 콜록콜록하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은 무용지물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 반복도 안 되죠. 그래 보면 작전이 다 수립이 안 됩니다. 병 들어있는데 무슨 작전이 필요합니까? 병을 빨리 나서야죠. 그래서 술 절대로 금주를 하셔야 되고 비타민C 꼭 복용을 해가지고 평상시 예방이 중요하다. 손 씻기 이런 것들 철저한 예방을 통해서 평상시 운동을 통해서 나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한 달 전에는 내 건강을 최상으로 끌어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변 같은 걸 보고 음식 같은 걸 조절하고 내 대변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음식을 조정해야 됩니다. 된장찌개라든가 내 맞는 음식으로 가야지. 이때 내 몸을 함부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해야 된다. 감기. 최대의 적이 감기입니다. 이때. 일주일간 공부를 못하니까 땡이죠 뭐.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2주 전에 보면 학원에 가가지고 그 바로 전주에는 시험을 안 봅니다. 왜? 내일 모레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커다란 병폐가 있습니다. 시험 1교시에 딱 가갖고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잘 안 써져요. 그래서 9문제 쓰고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1주 전, 바로 전일, 전날, 쉬운 문제를 선택해가지고 반드시 모의고사를 봐야 된다. 그래야만 감이 생겨가지고 1교시에 10문제를 다 작성할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문제의 중요성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한 문제의 중요성. 1교시도 한 문제 8점 받을 걸 만약에 놓쳤어요. 평균이 몇 점입니까? 이게 평균이 2점. 1점 받으려고 1년을 하고 6개월을 하고 또 시험을 보고 하는데 한 문제를 놓치면은 2점이 돼요. 분명합니다. 무슨 시공에 대해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걸 놓쳤어. 안 봤어. 그러나 쓸 수는 있어. 썼어요.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차별이 됩니다. 쓰면은 8점을 줄 수 있다니까요. 답이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저기 그럴싸하게 썼다. 현장감이 들어가 있다. 8점 딱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시간 관리를 못해서 놓쳤어. 시간을 내가 분명히 쓸 수 있는 문제인데 5점이라도 그러면 2점인데 그 시험 다음에 오십시오 하는 거죠. 다음에. 그럼 그 다음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시험에 내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기회는 온 거 아니다. 이 시간,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최상이다. 그러기 위한 이런 작전, 이런 걸 놓쳐서는 그 전날하고 1주 전에 이런 시험 보는 것을 놓쳐서는 그러한 작전 실패다. 이러한 작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1주 전, 며칠 전, 전날 모의고사를 실시해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 이제 시험장에서 큰 네 번째.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딱 가면은 저는 이제 토목 기술사들한테 이 공부 방법을 배웠는데 커피 타러 이제 기술사들이 옵니다. 시험 잘 봐라고 이제 와가지고 커피도 타주고 이렇게 하는데 만나면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인사를 못하게 해요. 눈짓으로만 살짝 먹기만 합니다. 왜? 말을 하면은 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엄청난 공부를 했는데 당일날 망치면은 모든 시험이 끝입니다. 그때 말을 못하게 해요. 기에 빠지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커피만 딱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고 딱 갑니다. 비장한 각오로 그날 이 시험에 임해야만 최후의 1분 1초까지 해야만 이 시험에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0점 몇 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숨 걸고 당일은 비장한 각오로 목숨 걸고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준비물을 봅시다. 이 준비물은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주민증, 수검표. 이 주민증을 안 갖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헤매신 분이 있어요. 주민증, 수검표. 반드시 미리미리 챙겨놓고 볼펜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계. 왜 이렇게 쓰냐. 시계는 볼펜을 꽂을 수 있는 시계통. 이런 것들을 볼펜을 이제 저는 여러 가지로 있는데 벨로시티 이 볼펜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자기에 맞는 볼펜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 볼펜 시중에 많이 나왔는데 이 껍질 벗겨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또 마킹하기 위한 이런 볼펜들도 여기다 또 끼워놓고 자기 나름대로 만듭니다. 저는 1.2 볼펜 그걸 사용했는데 1.2 볼펜이 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지도 챙겨가지고 테이프로 딱 붙였습니다. 화장지. 이 시계는 이 볼펜을 꽂을 수 있는 통 있지 않습니까? 볼펜 꽂이용 시계 많이 선물로 주는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딱 놔두고 딱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시계 없이는 절대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락. 밖으로 밥 사먹으러 가신 분들은 100% 떨어졌다 보시면 돼요. 꼭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른 먹고 시험 또 오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50%에서 80%만 드십시오. 안 죽습니다. 꼭 이때 많이 먹을러 밥 먹으러 간 시험장에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먹고 내 체력 유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때를 채워라. 그 다음 수건, 물 이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손에 땀이 난다 그러면 얼른 씻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잡담하거나 과거 문제를 잊어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 나올 문제 위주로 머릿속에서 연상으로 또는 보면서 빠르게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험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 땡이하고 거들어오기 전까지 최후의 1초까지 결론을 막 작성하는 겁니다. 미리 내고 가신 분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합격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최후의 1분까지 계속 결론을 쓰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 답안지 작성 요령. 이 답안 작성 요령은 논술형과 1교시 단답형이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논술형은 25점짜리 문제인데 1교시가 먼저 배정이 되면은 먼저 선택을 1, 2, 3, 4, 5, 6 먼저 선택을 딱 합니다. 이렇게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쫙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소목차를 또 딱 쓸 수 있으면 얼른 계략적으로 5분에서 10분은 얼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분 넘어가면 그냥 땡이고 최대한 5분 내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답안지 작성할 때 물어본 말의 핵심적인 말을 들려야 되는데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물어본 말은 어디 가고 내 아니까 내 방식대로 씁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5점에서 10점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어본 말의 핵심 찔러라. 그러기 위해서는 요만큼 가서 또 있고 요만큼 가서 또 있고 문제 답안 작성하다가 또 읽습니다. 출제자 의도에 빗나갔는지 이 한 문제로 1년, 2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만치 읽다가 또 읽고 쓰다가 또 읽습니다. 3페이지 써야 되는데 요만큼 읽다가 또 써요. 결론 부분에 가서도. 그래서 최후의 1분까지 이 문제, 출제자 의도가 뭔가를 핵심적인 문제를 써야지 물어본 말에 조금이나 빗나가면 절대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물어본 말을 준비해야 되고 단답형은 10문제는 두고도 써야 된다. 10문제. 어떤 문제는 9문제를 쓰고 합격권에 있다고 이러신 분들이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10문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1교시가 저하고 그 길싸움하고 기싸움이기 때문에 10문제는 무조건 작성해놔야만 2, 3, 4교시가 자신감이 생긴다. 어떠한 경우도 10문제 작성하고 한 7문제에서 8번째 문제를 쓸 때는 시간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7분, 시간이 밀리면은 7분, 8분, 아니면 6분, 5분만 해도 3문제 이제 7문제부터 작전을 수립해가지고 10문제를 다 작성할 수 있는 작전으로 돌입해야 된다. 차별화. 6번째 이제 차별화는 어떻게 되냐. 차별화는 문제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문제가 어려워. 근데 다른 사람이 작성 안 할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안 해. 이 문제는 쉬워. 그럼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문제를 선택하면 안 돼요. 쉬운 문제 가지고 내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내 나름대로 특징을 써가지고 이 안에서 차별화를 시켜야지 문제 자체만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안 돼요. 내 생각같이. 그래서 절대로 공부에 있던 문제, 핵심적인 문제 가지고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물어본 말을 유도를 해라. 그 다음 5번째, 크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 되냐. 시험 보고 나서 다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발표하기 전까지 한 달입니다. 이 한 달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을 써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준비하고 나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서 내 문제를 실패를 했는지 실패, 사례, 내가 시간관리에 어떻게 실패했다 다 적습니다. 여기에 제가 회차마다 다 저는 적습니다.
회차마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반성을 그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반성이 없이는 바둑에도 반드시 복기가 있으신 분이 실력이 향상되듯이 이것도 이 반성문이 없어서는 절대로 그 다음 시험에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반드시 A4 2장에서 넉 장 사이로 이번에 대한 실패 사례, 잘못된 거, 내가 잘했던 거 꼭 적어가지고 다음 시험을 향상을 위해서 적어야 된다. 두 번째, 뭐냐? 이번 기출문제를 답안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발표하기 전까지 말고 답안, 이 문제풀이를 직접 해라. 책 찾아보고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문제풀이를 직접 해가지고 꼭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회차를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안 나와 이러신 분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음 시험에 절대 안 됩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번 시험에 좀 예상 문제 좀 뽑아주십시오 하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그 전 회차 이번이 예를 들어서 84회다. 그럼 83회 문제를 줍니다. 그게 예상 문제입니다. 내가 출제자라도 그 전에 뭐가 나왔는지 이거 냈으니까 이건 25점짜리로 내고 이거 25점이니까 10점짜리로 내고 이렇게 기존 바로 전 문제를 가지고 포인트를 얻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 답안 작성하다 보면은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번 이거 나왔는데 내가 준비를 못했다. 이것은 다음번에 나올 수 있겠다. 이 답안 작성을 이용해서 남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까운 시간을 한 달을 갖다 방치를 해놓고 다음에 이제 발표하고 나서 마음도 상하고 힘드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대비하신 분이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면접에 해야 됩니다. 면접 때. 바로 우리 시험에 합격했던 이때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면접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크게 이 5가지로 이렇게 알아봤는데 제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 한 달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시험 보고 나서 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이것을 아마 모르고 행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1점을 가르고 2점을 가르고 몇 점을 가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철저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내 것으로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직접 공부할 때 적용하셔가지고 기술사를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에 앞서서 제가 맡고 있는 전체적인 수업 개요에 대해서 이 시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부화 설비 및 배전 설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화 설비 및 배전 설비입니다. 송영규 박사가 맡은 거하고 우리 양기학 교수님이 맡은 분야가 두 분야가 있는데 제가 맡은 분야는 부화 및 배전 설비입니다. 총괄 또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맡고 있는 이 부화 설비 및 배전 설비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학습 목표는 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시간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화 및 배전 설비 학습 진행은 목차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부화 설비 및 배전 설비 제목이기 때문에 이제 부화 설비. 부화 설비가 있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배전 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규정. 이제 이렇게 큰 목차로 나눠봤는데, 이제 부하 설비는 우리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조명 있지 않습니까? 조명 설비. 조명 설비. 이제 조명이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한 10에서 15%, 10에서 한 15%를 항상 차지합니다. 조명이 안 나오는 횟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명이 출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도 잡고 가야 된다. 좀 이따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동력. 부하의 이제 동력 설비.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부하 설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조명 설비를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나누지 않는 저만의 특유 방법으로 이게 나눠놨습니다. 그게 이제 조명 기초. 이제 동그라미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조명 기초, 이런 기초를 많이 알아야지 다른 게 응용이 되기 때문에 조명 기초 플러스 이제 용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두 번째. 이제 광원. 조명하면 이 광원, 이제 형광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열전구, HID 램프, 신광원, PLS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광원입니다. 조명하고 헷갈려가지고 광원. 이 광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광원은 형광등, 백열등, HID, 그 다음에 뭐 최신 신광원, LED, 뭐 PLS 이런 광원에 대해서 이걸 모르고는 조명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광원. 세 번째는 이제 전반 조명. 전반 조명 플러스 이제 설비, 조명 설비들 뭐 안전기 등 이런 것들 조명 설비에 대해서 또 나눠놨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옥내외 설계 쪽. 옥내외 조명 설계. 이 옥내외 조명 설계는 가끔가다 하나씩 잽을 던듯이 하나씩 톡톡 던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모든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설계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복합적인 겁니다. 이걸 공부해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것을 공부하면은 옥내외 조명 설계는 쉽게 또 쓸 수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명 설비는 우리 건축경기 설비에서 꼭 잡아야 될 이 하나의 챕터다. 우리 건축경기 설비가 빌딩 서비스 공학 기술사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펙에서 분류돼가지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빌딩에 대해서 조명, 각 건물에 대해서 이 조명 설비, 이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하면 또 조명이 제일 화두지 않습니까? 그 다음 동력, 부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 설비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핵심 과제다. 그 다음 동력 설비. 동력 설비는 20문제 정도 해가지고 제가 한 10강 정도? 20문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강 정도로 각 동력 설비에 대해서 고열 전동기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삼상 유도 전동기, 단상 유도 전동기 쫙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배전 설비. 이 배전 설비는 크게 제가 나누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제 케이블. 배전 설비하면 이 케이블이 간선들이 연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케이블에 대해서 모르고는 이 배전 설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 이제 간선 설비. 이제 간선 설비. 이렇게 나눴고, 세 번째로 이제 전력 품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배전 설비로 인해서 전력 품질이 전기에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챕터를 분류해 놨습니다. 전력 품질을 다른 데에다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배전에 이렇게 분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공부해 본 결과 이곳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전력 품질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럼 규정은 이제 60364 봅시다. KSC IEC 60364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IEC 62305 61024는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제가 맡은 분야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 기초 이것 조명 기초 및 용어 설명은 한 23문제 정도 뒤에 나왔습니다. 23문제. 그래가지고 한 6강 정도. 그 다음 광원은 6강. 한 20문입니다. 이것도 한 20문제. 이렇게 제가 나눴고, 그 다음 전반 조명하고 조명 설비는 한 20문제 이것도. 요것은 한 5강 정도. 그 다음 옥내, 요것도 한 24문제. 그래서 요것도 한 5강. 이런 식으로 나눴고, 그 다음 요건 한 동력 설비는 20문제. 이 배전 설비는 여기 보면 한 5강. 15문제 정도. 그래서 요 한 5강. 간선 설비는 요것도 한 20문제 정도. 얘가 한 6강. 전력 품질. 이것도 한 20문제 해가지고, 이거 한 8강. 이렇게 이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 22문제 해가지고, 이것도 한 6강. 62305는 한 10문제 해가지고, 4강. 이렇게 분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논술형 답안 작성 요령, 여기 보면 이제 논술형 답안 작성 요령, 그 다음 기술사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또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옥내 조명서 이쪽에 기술사 공부 이유, 왜 내가 기술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한 기술사 공부 이유에 대해서 또 이런 특강 형식으로 중간중간에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력설비 이쪽에 보면 이제 자기관리, 그 부분을 또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전설비 쪽에 보면은 그 합격을 위한 5대 관리, 전체 오리엔테이션에 언급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체에서 이제 규정에 대해서 6강, 4강 정도.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제가 맡은 분야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가장 합리적으로 목차를 나름대로 짜봤고, 그리고 기술사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려고 해도, 의욕이 넘쳐도 방법을 모르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방법들, 그리고 기술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어떻게 기술사 공부를 했는지 앞서간 사람들 그대로 컨닝하면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진행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학습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합격을 위한 그 5대 관리,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공부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쉬는 시간에 한 번씩 클릭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합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리고 올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합격을 위한 작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그 공부 방법은 전체 그 총괄 오리엔테이션에서 할 거고, 시간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합격을 위한 5대 관리,
이 관리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이 기술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합격을 낸 5대 관리가 첫 번째, 자기관리. 두 번째, 시간관리. 세 번째, 목표관리. 네 번째, 건강관리. 다섯 번째, 인맥관리.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이 5가지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술사를 합격할 수 없다.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 보면 다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중이 또니 대강 해가지고 이 기술사 기술사 합격하겠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만 공부가 됩니다. 무작정 클릭하고 공부하고 듣고 이 정신자세가 안 됐으면은 공부해봐야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시험 가봐야 항상 50점, 55점 밑으로입니다.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디오를 동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 여러 종류이실 것입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50점대에 계시면서 중간쯤 공부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목전에 58점에서 57점, 59점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한 것이 부족해요. 뭔가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런다 해서 무작정 밑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을 초점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상 그쪽 또 합격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을 중점으로 제가 이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자기 관리. 이 자기 관리가 이것만 잘하면 인생 성공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미국의 백만장자 마인드라고 하는 책을 폈는데 백만장자 마인드.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싹 했습니다. 왜 백만장자들이 어떻게까지 백만장자가 됐는가? 그 사람들 그대로 컨닝하면 또 우리도 백만장자 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의 습성이 어떻고 가족상은 어떻고 그 사람 생각은 어떻고 생활习성은 어떻고 평상시에 무엇을 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백만장자들 상대로. 그래서 그들이 왜 성공을 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5위까지가 있는데, 아니 30몇 위까지 있는데, 가장 1등, 또 뒤에서 했기 때문에 1등만 한번 알아보면 1등이 뭐냐? 뭐겠습니까? 이 자기관리. 자기관리, 자기경영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걸 이루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됐다. 그걸 다 뽑았습니다. 그 1위입니다, 1위. 이게, 자기관리가. 이걸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서든 성공할 수가 없다.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조사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는 100점 100패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 그랬고 옛말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소크라테스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들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조사를 해야 되는가? 공부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집에만 오면은 텔레비 트는 사람 있어요. 텔레비부터 켜고 봐요. 술만 보면 침을 좀 죄송합니다만 침을 좀 이렇게 흐르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유혹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의 장점이 뭔가? 현재 나의 단점이 뭔가? 공부하기 위한 제한 요소. 저해하는 요소가 뭔가? 이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무작정. 중간중간에 해보면은 그런 것들에 지뢰밭이 그게 이제 지뢰입니다. 지뢰 위에 걸려가지고 발목이 잘리고 내 목숨이 들어가 공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공부에 돌입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하신 분들도 물론 여기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은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목전까지 왔지만은 그 전에 내 공부 방법이 뭐가 틀렸다. 내 생활 습성이, 내 자신이 어떻게 뭐가 부족했다를 역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3년, 4년, 5년 공부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꼭 처음이 아니라도 역으로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조사관이 되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라. 써봐라. 글로 써야 됩니다. 글로 분명히 써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써가지고 나의 장점, 단점을 글로 써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에서 100점 100승합니다. 제일로 위험한 생각이 뭐냐? 여기다 쓰겠습니다. 어찌 되겠지. 이게 가장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뭐 가다 보면 어찌 되겠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무작정 하면은 기술사 합격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까? 그 산을 연구하고 일기를 조사하고 나의 장단점, 체력을 길러가지고 거기 가고 옷은 어떤 거 입어야 되고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습니까?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 기술사 공부하는데 무작정 돌진한다. 어찌 되겠지. 이 습관, 이건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 이 나쁜 습관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 조사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걸 실전. 자기 자신을 조사했으면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습관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두 달 가는 그러한 이게 공부가 아닙니다. 1년만 학교 가신 분은 거의 없지만은 2,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고려대 석사학위 받으신 분이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3년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값만 3천만 원입니다. 그런 분들, 장기 레이스로 돌입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내가. 어찌다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태도와 인격, 그 다음에 이 성공을 이 습관이 좌우해버린다. 그래서 기술사가 되면 도사가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습관 정말 무섭습니다. 이 나쁜 습관들을 여기다 이제 장단점 분석을 다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나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오면은 집에 오면 딱 TV부터 켜신 분들이 있어요. TV 좀만 보고 9시 뉴스 보고 스포츠 뉴스 보고 공부하러 가자. 저도 그렇게 한때 했어요. 근데 TV를 한번 켜기는 쉬워요. 근데 끄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 TV. 그 다음에 잠하고 원수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잠잠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또 잠을 유도를 해요. 5시간. 공부하시니까 5시간에서 6시간만 많이 자신 분들은 6시간 더 적게 자면은 그 다음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만 자십시오. 잠은 죽는 시간입니다. 나의 피로만 풀 시간만 꼭 해라. 세 번째, 인터넷. 꼭 인터넷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인터넷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 3시간 금방 훌쩍 갑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손대지 말고. 나의 문제점. 뭔가, 네 번째 이제 지각하고 미루는 것들. 지각. 또 미루는 습관. 이런 것들은, 내 공부에 방해되는 거, 이런 건 철저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지만 이게 학습이 최대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채찍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요 습관이 쉽게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가혹해져라. 그래야만 이 가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습관을 방치하면은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을 항상 불태워야 된다. 세 번째로. 나폴레옹도 유명한 말 남겼는데, 시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유명한 말 남겼습니다.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면 거기에 대한 보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에 대해서 소크라테스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지식의 시대를 넘어서 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혜의 시대. 지혜는 뭐냐? 지식 곱하기 열정 플러스 축적된 노하우, 과거,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이건 이제 비슷하겠죠. 이건 더하기니까. 지식이 5야. 열정이 100이야. 그러면은 500으로 승수로 곱하기 때문에 500이 됩니다. 500. 근데 지식이 10이 있어요. 열정이 10밖에 없어. 10, 100밖에 안 돼요. 5배나 작습니다. 이 열정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내 엔진입니다. 자동차에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 없이 어떻게 자동차가 달립니까? 그래서 공부하려면 열정을 계속적으로 불태워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회장 같으신 분들도 열정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라. 세계적인 그 대기업가, 제일 지회장. 유명한 사람들도 열정 없이 이룰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열정을 항상 불태워야 됩니다. 네 번째, 세 번째 했죠. 네 번째는 삶의 철학. 이때 이제 공부하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삶의 철학 뭐냐? 내가 선택하고, 누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절대로 원망을 하지 마라, 원망. 원망을 하지 마라. 원망을 해서는 내가 기술사 할 수 없습니다. 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런 마인드 하에서 공부를 해야지. 직원들과 좋은 관계, 부인과 좋은 관계, 가족 간의 좋은 관계,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되지. 싸우고 나서는 공부가 안 돼요, 절대. 와이프하고 싸웠는데 그 다음 공부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시켜라. 철학으로 가지면서 이때 철학을 유지해 놓으면 평생 기술사 합격하고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절대로 이것은 명심해야 될 대명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은. 그 분명히 그 삶을 차려가지고 그 다음 5번째로 내 자신 상품 가치를 높여놓고 브랜드화 기술사를 합격하는 게 최고 브랜드입니다. 이 기술사라는 제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머리가 솔직히 이제 제가 멍청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멍청하면 멍청할수록 머리가 안 영리하면 안 영리할수록 좋은 게 이 기술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사 제도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영리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재면서 안 돼요. 기술사 제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술사. 이 머리가 나쁘면 나쁠수록 더 좋습니다. 왜? 뒤에서 이제 나오지만은 이 반복이 기술사의 합격의 첫째 요건이거든요. 머리가 영리하신 분들은 반복을 안 해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은 반복을 해가지고 씁니다, 막.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입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냥 쓰면은 이 답이 되거든요, 기술사가. 그래서 기사보다 쉽다는 말도 토목이나 뭐 건축 시공기술사에서 막 종종 나오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제도가 기술사다. 이건 자격증입니다. 합격해라고. 사람이 합격해라고 만들어 놓은 자격증이다. 그래서 내 가치를 높이 놓을 수 있는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1인 기업화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걸 꼭 이루기 위해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기술사 꼭 합격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시간 관리하고 자금 관리. 이것은 이제 뒤에가 있습니다. 시간하고 자금. 요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자세히 이걸 이루어야만 내가 합격이 된다. 그 다음 이제 큰 두 번째. 이제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박해야 된다. 절박.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마음이 없어서는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시간이 뭐 널린 게 시간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금이야. 나는 시간을 그냥 막 돌보듯이 하고 막 써버려요. 막 물쓰듯이 써버리는데 어떤 분들은 금같이 1분 1초 10만 원 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 관리에서 첫째 요건은 계획이다. 이 계획이 없이 시간은 철저하게 잘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계획은 언제 세우느냐? 아침에 일찍. 이때 안 된다 그러면 언제? 저녁 늦게 공부 마치고 이렇게 꼭 계획을 세워야 된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글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계획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 써가지고 이때 아침이나 저녁 자기가 딱 적합한 시간, 아침형 인간이 있을 것이고 저녁형 인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공부 마치고 내일 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 시간대별로. 그래가지고 하루 시간에 이제 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배정. 이제 요거 실행이 되겠죠. 실행. 하루에 내가 10시간 해야 되겠다. 언제 10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작정 나 오늘 하루 10시간 공부할 거야. 무조건 달라지면 됩니까 이게? 회사 가면 일이 바쁜데요. 어이 무슨 대리 무슨 과장 무슨 차장 뭐 불러요. 제끼고 안 돼요 이게. 10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10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녁 시간을 내가 한 4시간이나 5시간을 내가 뽑아놨어요. 저녁에. 그럼 낮에 10시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아침에 해야 되고 아침에 또 시간 확보해야 되고. 저녁에 하고 야간하고는 4시간, 5시간, 6시간에서 7시간 확보하기 힘듭니다. 언제 해야 되냐.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중간시간. 이 시간대를 확보하려면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근무 여건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5분씩 짜투리 시간을 한 10번을 10회 5분씩 이 길을 가다가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은 누구 만나러 가는 시간에 아니면은 누구 기다리는 시간에 점심시간 전 5분 점심시간 전 이 5분 점심을 기다리면서 5분은 엄청나게 이제 집중이 잘 돼요. 그럴 때는 다른 때 1시간가 공부 잘 안 될 때 한두 시간가 맘먹는 시간입니다. 이 5분씩 10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에. 계획을 세워요. 언제 이 5분씩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해보면은 이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계획을 분배해가지고 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계획해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 집중이 이게 중요합니다.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대가 언제냐? 그럼 언제입니까? 아침에 10시에서 11시 사이. 11시 반.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11시 30분 사이에. 이때 한 30분 정도를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30분은 솔직히 화장실 가서도 만들 수 있고, 근무 시간에 도망쳐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 근무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해야 됩니다. 기술 살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에 직장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 시간대는 확보를 해놔야 돼요, 내가. 왜? 기술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30분은 2시간, 3시간 하고도 안 바꾼다. 정말로 안 바꿉니다. 이걸 꼭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자세. 그 다음에 하루에 1분 1초를 정말로 이제 이런 거 같은 얘기지만은 1분 1초를 정말로 소중하게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 시간. 전화 막 걸고 막 한번 막 5분 10분 받고 나면 머리 아파서 안 돼요. 전화도 밥 먹고 나서 바로 해야 되겠다. 미뤄놔요. 시간 배정을 다 해가지고 배정을 전화 이런 받는 시간, 해야 되는 시간, 회의 시간 다 배정을 해갖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우선순위. 우선순위대로 행동해야 된다. 내가 일들이 많이 있어요. A, B, C, D, E 이런 일들이 있는데 A는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빨리. 최대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B, 이건 뭐냐? 급하지만은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것은 내가 하면 안 돼요. 위임시켜요. 좀 평상시에 잘해주신 분한테 위임을 시키고 갑니다. 그러면 시공사한테 좀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배분하는 능력. 동료한테,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C. 중요한데 안 급해요. 기술사 따는 거 중요합니까? 아니, 급합니까? 중요한데 안 급해요. 꼭 해야 됩니다. 나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 같은 것은 꼭 투자해야 돼요. 건강, 안 급해요. 하지만 중요해요. 가족과 약속, 이런 것들 꼭 해야 됩니다. D,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문 보고, 인터넷하고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해서 장단점 분석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E, 안 해도 되고 쓸모없는 일, 이건 과감하게 버려라. 버리는 기술이다. 시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시간 관리는 위임과 버리는 기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 위임하고 버리고, 이게 돼야만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 시간은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나폴레옹이 한 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이 말로 나폴레옹 존경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폴레옹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가는 길이다. 1% 가능성 있고 그냥 막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철저한 계획하에서 조직적으로 위임하고 베풀고 해가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불행하다. 3년, 5년 전에 내 모습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했는지. 정말 나 뭐 했냐. 저 사람 기술사 하나 따고 두 개 따고 세 개 따고 네 개 따고 했을 때 그 전에 나는 뭐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빈둥빈둥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뭐 빈둥빈둥 좀 노시고 술 드시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보고 TV 키우고 TV 보고 신문 보고 그런 시간 보낸 시간들이 지금 생각납니까? 아무것도 진 게 없어요. 3년, 5년 전에 보낸 그 시간에 대한 보복이 내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내 행위가 내일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들 하지 말고 시간은 올인하자. 내 모든 것을 걸자, 투자하자. 그게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목표 관리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 계획을 안 세워요. 그러면 실패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획이 있어야만 성공을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겁니다. 목표는 방황타. 목표. 성공으로 가기 위한 첫째 요건입니다. 방향타와 같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기록해라. 기록하는데 95%의 사람이 목표를 세우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답니다. 5%의 사람이 기록하고 세우는데 5%의 사람만이 계획을 작성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 5%의 사람 중 놀라지 마십시오. 95%가 대부분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기술사 몇 년까지 딱 있다. 딱 적기만 하시면은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은 95% 거의 100% 가까이 성공할 확률이 있다. 제가 여기 이 앞에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저 기술사 노트에 2006년도에 합격하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6년도에 2006년도에 2개의 기술사 땄지 않습니까? 2개. 정말 힘든 와중 속에서도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이루어지더라. 화살 시위를 목표를 향해서 쌓아놓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확인하고 계획 세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why? 왜 세워야 되는가? 내 전부를 걸 수 있습니다. 올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게 된다. 전부를 걸 수 있어요. 전부. 내 전부를. 그 다음에 여기는 포기를 하지 않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기술사를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안 하게 되고 합격하는 지름길이 목표를 세우는 거다.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 구명조끼. 항상 구명조끼를 입으시라 했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우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하루에 못 세웠다. 그러면은 조식, 아침, 끼니를 굶어라. 굶으면 사람이 목숨과 관계있기 때문에 합니다.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라. 하루하루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해라. 목표, 이 관리 중에 하나가 또 메모. 뒤에서 또 합니다만 이 메모, 기록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순희 장군이 뭐 썼습니까? 난중일기. 그래서 후세까지 나왔고 철저한 기록맨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 우리가 뭐 했습니까? 23전 23승. 전승인 이유가 기록하고 분석하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는 뒤에 가서 또 그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네 번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건강관리는 나의 전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왜? 장기 레이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방해되는 요소를 먼저 찾습니다. 방해 요소. 뭐가 있습니까? 첫째, 식습관. 이 식습관이 나의 모든 것을 흐트러뜨려요. 왜 먹는 거에 욕심을 냅니까? 뭐 과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내용이 있습니다. 채소 위주로 그 식습관을 개선을 하시고 5분에서 하면 80%만 드십시오. 80%. 욕심 내지 마시고 가능합니다. 배부르면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잘게 나누어서 자주 드셔야지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술. 이것이 우리 최대의 적이다. 술꾼들의 이제 특징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어야 되는데 술이 생각난답니다. 술이 생각나. 그거 맞습니까? 그 절대로 안 됩니다. 밥 드시고. 그 다음 2, 3일에 한 번 주기로 이 술 생각이 나요. 공부하는데 오늘 술이나 한 잔만 하고 공부해야지. 이게 저만의 말씀. 술 한 잔 들게 되면 절대 공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그러는데 소고기나 회, 맛있는 소고기가 있어요. 회가 있고. 그러면은 그 맛을 느껴야 되는데 술이 없으면 팍팍하게 느낀답니다. 꼭 술하고 같이 먹어야지 이게 맛을 느끼고 그런답니다. 철저하게 술을 배제시켜야 된다. 한 잔, 이것도 안 됩니다. 절대 술은 배제시켜라. 그 다음 담배도 이참에 끊어버리십시오. 스트레스 전 받고 이러신 분들은 안 되지만은 이 기술사 공부하면서 이제 도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끊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유지 작전을 가야 돼요. 건강유지 작전. 건강을 유지하기 작전을 뭐가 필요하느냐. 책을 사서 봐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한테 들어서 안 돼요. 저 허리가 아파서 2년 동안 걷지도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픈데 나의 허리에 나쁜 행동만을 한 거예요. 몸 굽혀펴기, 뭐 허리 돌리기 이런. 왜? 상식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허리는 건강하십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보니까 정말 감탄사 나옵니다. 허리 근육 운동, 엉덩이 올리기, 평상시 생활 습관에서 허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내 복근력, 허리에 보조기를 달아주는 역할과 같은 복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막 알게 됩니다. 책을 사서 봐라. 건강을 위해서. 당신의 허리는 건강하십니까? 이 책 꼭 사서 보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로 비타민C를 복용하라. 여기 보니까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있어요. 여기 중요하니까 써볼게요. 라이너스 폴링 박사.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노벨상을 2번 받았는데 이 사람이 비타민C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뭐라 그러냐? 감기 예방에 비타민C처럼 싸고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재는 없다. 감기 예방에 최고 좋은 효과가 비타민C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책 시중에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C가 있다. 이완계 교수님이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을 사서 너무 말 듣지 말고 책을 사서 보십시오. 그럼 판단은 자기가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기 비타민C 이거 캡슐로 되어 있는데 이거 2알씩 한 해 밥 먹는 도중에 먹습니다. 그러면 위암도 예방되고 엄청난 좋은 효과가 있어요. 실행합니다. 저도 좋다면은. 한 해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6알 밥 먹는 도중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런 책을 사서 보시고 내 건강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중요한 시기에 감기 걸려 콜록콜록하고 다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해놓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책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 미리미리 알아서 예방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손 씻기 운동.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거. 손을 하루에 1830, 8번 씻고 30초 동안 씻으면 감기 50% 해소한다. 정말 손에서 모든 병균 옮깁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는 발성비정 길사 가면은 무조건 손 씻어요. 왜 그리 손을 많이 씻는지 몰라. 손 씻고 닦고. 건강합니다. 손 실행하십시오. 하면은. 그리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하루에. 공부하려면은. 막 운동 많이 막 어디 시간 내가 과실려 그러지 말고 땀을 간단하게 조금만 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팔굽혀펴기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 이런 것들 쉬는 시간에 그런 책을 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악력기 또 요거 있지 않습니까? 팔 힘 길러주는 거. 100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악력기 해가지고 팔 근육 해주고 허리 복근력 운동 미리미리 허리 아파서 공부 못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당신 허리는 튼튼하시면 그런 책 사가지고 보완하시고 다음에 인맥관리 5번 인맥관리입니다. 인맥관리. 인맥관리는 내가 기술사를 합격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인생은 누구하고 노느냐에 따라서 내 성공이 좌우된다. 일본의 부자 연구가 혼다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다켄.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부자가 되려면 매일 부자들에게 가서 저녁을 사랍니다. 부자들이 돈이 없겠습니까? 부자들에게 가서 매일 저녁 밥을 사면은 노하우가 나옵니다. 기술사를 만나서 밥 사고 노하우 듣고 근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돼요. 왜 기술사 공부하냐 이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신 분들을 찾아서 내 멘토로 삼는 겁니다. 내 스승으로. 그분들에게 받을 거 받고 정신교육 받고 꼭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스터디를 이제 뒤에가 또 하겠지만은 그분들과 공부하는 사람들과 놀아야 된다. 술꾼들과 놀면 안 됩니다. 절대. 공부 안 하시는 분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꽉 채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공유해야 됩니다. 내 자료를 풀어야만 상대방도 자료를 풀고 세상은 자연의 법칙은 give and take입니다. 그냥이 없습니다. 내가 줘야 상대방도 주는 겁니다. 내가 마음문 안 열면 상대방도 안 엽니다. 절대로 내가 내 안에 감싸고 내가 내 마음을 안 열면 상대방은 안 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좀 개괄적으로 5가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명심해서 기술사 합격하기 위한 나의 작전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건 누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글로 써가지고 직접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야 됩니다. 써가지고 내 인생을 내 기술사를 꼭 합격해서 최상의 품질로 최상의 브랜드로 내 자신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각오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